키위는 작지만 영양이 풍부한 과일로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재배가 확대되면서 지금은 마트 어디서나 손쉽게 살 수 있는 흔한 과일이 되었지만 사실 키위의 원산지는 중국입니다. 원래는 중국 양도라는 이름으로 불리다가 뉴질랜드로 전해지면서 대대적으로 개량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아는 갈색 털이 복슬복슬한 과일 모양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키위새라는 특산 조류의 이름을 따서 과일 이름도 키위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남, 해남, 제주도 등 따뜻한 기후에서 많이 재배됩니다. 최근에는 기후가 점점 따뜻해지면서 충청도나 경상도 일부 지역에서도 키위 농사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키위는 작고 손에 잡히는 크기라서 부담 없이 먹을 수 있고 맛도 상큼하면서도 달콤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합니다. 특히 겨울철에 많이 소비되는데 그 이유는 키위에 들어있는 비타민C 함량이 무척 높아 감기 예방이나 면역력 강화에 좋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초록색 과육에 그린 키위가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에는 당도가 훨씬 높은 골드 키위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골드 키위는 껍질이 매끈하고 털이 거의 없어 그냥 씻어서 바로 먹기도 쉽습니다. 이 외에도 레드 키위나 미니 키위 같은 다양한 품종이 나오면서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키위는 단순히 후식 과일로만 먹기보다는 샐러드, 주스, 잼, 소스, 심지어는 고기 요리의 연육재료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응용 가치가 높은 과일입니다. 키위의 가장 큰 장점은 단연 비타민C 함량입니다. 키위 한 알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레몬보다 많고 오렌지보다도 훨씬 풍부합니다. 성인 하루 권장량의 2배에 가까운 양을 작은 키위 한 알로 섭취할 수 있으니 면역력 강화나 감기 예방, 피부 미용에 이보다 더 좋은 과일은 드뭅니다. 그래서 겨울철 환절기에 키위를 챙겨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타민C 외에도 키위에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섬유질은 장 운동을 촉진하고 변비를 예방해주며 장내 유익균을 늘려서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변비로 고생하는 어르신들이나 다이어트 중인 분들에게 키위가 좋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키위는 또한 칼륨 함량이 높습니다. 칼륨은 체내 나트륨을 배출해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짜게 먹는 습관이 있는 한국인에게는 칼륨 섭취가 특히 중요한데 키위를 꾸준히 먹으면 혈압 조절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키위에는 엽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엽산은 세포 분열과 성장에 필요한 성분이라 임산부에게 필수적이고 빈혈 예방에도 좋습니다. 철분 흡수를 도와주는 성분도 있어서 고기와 함께 먹으면 철분이 더 잘 흡수됩니다. 실제로 서양에서는 스테이크를 먹을 때 키위를 곁들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항산화 성분도 풍부합니다. 비타민 E, 폴리페놀 같은 성분이 활성산소를 줄여서 노화를 늦추고 면역 체계를 강화합니다. 꾸준히 먹으면 피부가 맑아지고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키위에는 액티니딘이라는 단백질분해 효소가 들어있어서 고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위를 얇게 썰어 고기와 함께 재워두면 연육 효과가 뛰어나 요리가 훨씬 맛있어집니다. 키위를 고기 연육제로 사용할 때는 너무 오래 재워두면 고기가 지나치게 물러져 맛이 떨어질 수 있으니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사용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이 효소는 위에서 단백질 소화를 돕는 역할도 하므로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이 키위를 먹으면 속이 한결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키위 속 단백질분의 효소인 액티니딘은 육류나 생선 같은 단백질 음식 소화를 원활하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효소로 섭취할 경우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유기산과 효소 대사 산물이 더해져 위 부담을 줄이고 소화 흡수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효소로 담그면 발효 과정에서 항산화 성분이 보다 안정적으로 흡수될 수 있어 면역 세포 활성화와 감기 예방, 피로 회복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에 좋은 키위를 잘못 먹는 경우도 많습니다. 먼저 너무 많이 먹는 경우입니다. 키위는 산 성분이 강해서 위가 약한 분들이 많이 먹으면 속쓰림이나 위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키위를 여러 개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산도가 높아 위벽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또 키위에는 옥살산이 들어있어 신장 결석이 있는 분들은 과다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옥살산이 체내에서 칼슘과 결합해 결석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레르기 반응도 주의해야 합니다. 키위에는 단백질분해 효소인 액티니딘이 들어있는데 또한 성분이 일부 사람들에게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입안이 가렵거나 혓바닥이 따끔거리고 심하면 호흡 곤란까지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처음 키위를 먹을 때는 아주 소량만 주어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덜 익은 키위를 억지로 먹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신맛이 강해 치아 범랑질을 손상시킬 수 있고 위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적당히 숙성된 키위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키위를 다른 과일과 함께 디저트로 조리할 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키위의 효소는 젤라틴을 분해하는 성질이 있어서 젤리를 만들 때 키위를 그냥 넣으면 젤리가 굳지 않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는 키위를 살짝 데치거나 가열해서 효소 작용을 없애야 하지만 앞서 말했듯 비타민C가 파괴됨으로 생과로 먹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좋은 키위는 껍질이 윤기 있는 갈색이나 황금색을 띱니다. 손가락 끝으로 살짝 눌렀을 때 약간 말랑말랑한 것이 달콤하며 맛있습니다. 딱딱할 경우 신맛이 강하기 때문에 약간 익혀 먹는 것이 좋으나 부분적으로 말랑한 것은 상한 키위로 피해야 합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키위의 껍질을 벗기면 농약 제거 효과가 98%에 달한다고 합니다. 물에 씻어 잔털을 제거하고 껍질을 벗겨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키위는 껍질을 벗겨 먹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칼로 위아래를 잘라내고 숟가락으로 과육을 퍼먹거나 통째로 껍질을 벗겨서 조각내어 먹습니다. 하지만 사실 키위의 껍질에도 영양소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식이섬유와 항산화 물질이 과육보다 껍질에 더 많다는 연구도 있어서 최근에는 껍질째 먹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골드 키위처럼 껍질이 매끈한 품종은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먹어도 거부감이 덜합니다. 다만 털이 많은 그린 키위 껍질은 질감 때문에 거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키위는 생과일 그대로 먹는 것이 가장 간단하지만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는 요거트에 잘라 넣어 먹거나 샐러드에 곁들이면 상큼한 맛이 납니다. 주스로 갈아 마시거나 스무디로 만들어 먹는 것도 흔한 방법입니다. 빵이나 케이크에 올려 디저트로 쓰이기도 하고 고기 요리의 양념으로도 활용됩니다. 키위를 가라고기에 버무려 두면 단백질이 분해되어 고기가 훨씬 연해집니다. 잼이나 소스로 만들어 보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설탕과 함께 끓여 키위 잼을 만들면 새콤달콤한 맛을 오래 즐길 수 있습니다. 드레싱이나 소스로 만들어 샐러드에 활용하면 색다른 맛이 납니다. 키위를 먹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선도입니다. 키위는 수확할 때는 딱딱하지만 숙성을 거치면서 서서히 말랑해지고 맛이 달콤해집니다. 딱딱한 키위를 바로 먹으면 신맛이 강해 먹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온 뒤 상온에서 며칠 두어 숙성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나 바나나와 함께 두면 에틸렌 가스가 숙성을 촉진해 빨리 익습니다. 익은 키위는 손으로 눌렀을 때 살짝 들어가는 정도의 말랑함이 느껴져야 맛이 좋습니다. 너무 오래 두면 과숙이 되어 물러지고 곰팡이가 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익은 키위는 냉장 보관하며 일주일 내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간 보관하려면 껍질을 벗기고 조각내어 냉동실에 보관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주스나 스무디용으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물론 키위도 깨끗하게 씻어서 먹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껍질째 먹을 경우에는 솔로 문질러 털과 이물질을 제거한 뒤 먹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일의원 닥터 남이었습니다.